첫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기억, 이탈리아 반도 통일 기준으로 그 뒤에 것들 순서 봅시다. 니은, 카이사르의 독재 정치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것보다 나중 일이죠? 디귿, 군대가 황제를 폐위한 것은 군인 황제 시대의 이야기니까 니은보다도 뒤의 일이네요. 리을, 포에니 전쟁은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서 기원전에 100년 넘게 벌어진 전쟁으로 카이사르 독재 이전의 사건이에요. 기억 다음이죠. 미음은 카이사르 사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집권한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니은과 디귿 사이에 와야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번 문제의 답은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알렉산드리아는 현재 이집트 북부의 항구 도시인데 이 문제에서 나오는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제국 시기의 정복지의 주요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빈칸 니은에 들어가는 말은 헬레니즘 문화이고요. 다른 것들도 좀 더 보자면 갈리아는 로마의 카이사르가 정복했던 지역 중 하나이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긴 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자, 다음 문제. 춘추 전국 시대 중국의 제자백가 중 유교를 창시한 유가가 효와 인을 중시했죠. 답은 1번이네요. 2번 도가는 인위적인 것을 싫어했고 3번 묵가는 박의 정신을 중시했어요. 4번 법가는 성악설과도 관련이 깊어서 엄격한 법의 적용을 중요시했고 병가는 병법과 관련된 거죠. 이번 문제 크세르크세스의 문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때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의 입구라고 할 수 있어요. 1번부터 살펴보면 관용 정책 맞죠? 2번 도로 정비도 맞고요. 3번 조로아스터교 믿은 것도 맞고 이 종교는 나중에 벤치마킹되어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가 생겨났어요. 근데 이 시기의 제국은 타 종교에도 매우 관용적이었어요. 자, 4번을 보니까 그리스에 승리하고 지중해에 식민 도시를 세웠다고 나와 있는데 아케메네스의 페르시아가 이집트, 그리스 등과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케도니아의 침공으로 멸망에 이르렀죠. 4번이 좀 답일 것 같은데 계속해서 5번을 볼게요. 대제국을 20개 주로 편제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5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이번엔 197번 문제입니다. 1번 춘추시대의 주왕실 권위는 철저히 무시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존중되었어요. 존왕향이, 즉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이 말을 내세워 춘추시대의 패자들이 서로를 오랑캐 취급하면서 왕실에는 자신들이 더 충성스럽다고 구라치면서 경쟁했거든요. 2번은 청동 농기구 보급이 아니라 철제 농기구여야 맞죠. 3번 각국의 경쟁으로 전쟁도 벌어졌지만 상업 같은 경제 분야나 문화, 정치 체제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요게 맞는 것 같아요. 4번 훈구학 발달은 나중에 한나라 때 얘기니까 틀렸고요. 5번 법과 사상 어쩌고는 진나라 때 얘기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역시 답은 3번이에요. 여기서 설명하는 전쟁은 5번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배경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기존의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급성장하는 그리스에 대한 스파르타의 견제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1번 트로이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보다도 오래전의 사건인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이고요. 마라톤 전쟁은 아테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이니까 페르시아 전쟁에 포함되는 거예요. 살라미스 전쟁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중 하나고요. 이번엔 순서 맞추기 문제입니다. 먼저 기억부터 좌표 찍어 놓을까요? 기억, 동서 로마 분열은 1054년에 훗날 정교회와 카톨릭으로 불리는 동서교회의 분열로 인해 일어났죠. 니은, 옥타비아누스의 제정은 이보다 훨씬 예전의 일이고 디귿의 카이사르 사후에 옥타비아누스 제정이 이루어졌으니 기억 앞에 니은, 니은 앞에 디귿이 와야겠네요. 리을 팍스 로마나는 1세기에서 2세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니까 니은과 기억 사이에 오면 돼요. 이 순서와 같은 게 몇 번이죠? 4번이네요. 다음 문제. 수도교와 아피아가도는 고대 로마의 공화정 시대 유물이죠. 이 시대에는 건축, 법률 등 실용적 문화가 발달했고 크리스트교를 오랜 시간 탄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을 묶은 4번이에요. 기억은 그리스에 대한 설명이고 디귿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설명이네요. 381번이네요. 크리스트교에 대한 아래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봅시다. 박해당하던 크리스트교를 4세기 초 밀라노 칙령으로 쿨하게 공인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로마 군주로서 첫 번째 기독교인으로도 유명해요. 크리스트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테오도시우스 때예요. 그럼 답은 2번이네요. 이 지도는 춘추 전국 시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1번, 황건적의 나는 후한 때 사건이니까 아니고 2번, 도교와 불교의 발달은 한나라 때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3번도 한나라 때로 보는 게 맞아요. 지금도 중국인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한족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중국인으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중국 문화 기틀이 마련된 것을 한나라 때로 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4번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는 이 너덜너덜하게 분열된 지도를 봐도 틀렸음을 알 수 있죠? 5번은 이 시기 잦은 다툼과 경쟁 속에서 시장과 도시가 발달했으니 맞는 것 같은데요. 상업과 경제가 발달하면서 명도정 같은 청동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5번이 진짜 정답인 거예요. 군국제는 중국 전환 초기에 시행된 지방행정제도인데요. 군현제와 봉건제가 혼합된 과도기적인 제도로 수도와 가까운 중요한 지역에는 군현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분봉된 제후를 임명한 봉국을 두는 봉건제를 시행한 것이에요.
군국제는 나중에 배울 군국주의와는 앞글자 한자도 다르고 서로 상관없는 거예요. 주나라 때의 봉건제 이후에 잠시 고전적인 군현제가 진시황 때 시행되었다가 한나라 초기에 군국제가 과도기적으로 운영되었고요. 이후에 다시 군현제가 자리를 잡게 되었죠. 5번 삼성 육부제는 당나라 때의 통치 제도이고요. 전매제는 무역이나 판매 시에 특정 상품들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에요. 폴리스에 대한 문제죠. 스파르타에도 폴리스가 있었고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폴리스들 간의 전쟁이었어요. 올림피아제 전도 폴리스들이 돌아가면서 치른 대회였고 아크로폴리스는 그리스 아테네의 바위지대에 위치해 있던 폴리스예요. 그치만 비단길은 한 무제 때 장건에 의해 개척된 길이니까 폴리스와는 관련이 없지요. 헬레니즘 시대의 지도가 또 나왔죠? 이 시기 피정복민에게도 관대해서 정복지 주민과의 혼인도 가능했고 그리스 문화도 수용해서 나중에 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그렇지만 페르시아 제국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인 관리 채용을 더 선호했어요. 다 맞는 내용인데 마지막 5번 강압적으로 정복지 통치했다는 것은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이제 이번 단원 마지막 문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사두 정치의 혼란으로 내전에 빠졌던 제국을 평정했고 옛 비잔티움 자리에 훗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더 유명해진 노바 로마를 건설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은 2번과 일치하네요.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제국을 동서로 나눈 것은 테오도시우스 1세로 콘스탄티누스 대제보다 나중에 대제가 된 사람이고요. 3번의 제1시민은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 얘기예요. 4번의 라티푼디움은 사유지로서의 대토지라서 이게 확대될수록 국가 재정은 악화되니까 내용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5번은 로마 공화정 때니까 콘스탄티누스 때보다 훨 오래전 얘기고요.